지금 월가에서 가장 큰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AI 버블이냐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진짜 논쟁은 따로 있습니다. AI가 실제로 돈을 벌어주고 있느냐. 기업들이 AI에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그게 진짜 비용을 줄여주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추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상당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변화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방향이 다릅니다. 3월 5일에 엔트로픽이 연구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사용 데이터로 분석한 겁니다. 클로드를 만든 바로 그 회사가 자기 제품이 사람들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준 거예요. 대부분의 언론은 이 보고서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AI로 인한 대량 실업 증거 없다. 맞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심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를 완전히 다르게 읽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진짜 가치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가 처음으로 보여준 숫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AI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숫자의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 33%입니다. 자,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픽이 이번에 만든 새로운 지표가 있습니다. 관찰된 노출도 Observed Exposure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AI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준으로 직업의 위험도를 매겼습니다. 2023년 앨런드 연구팀이 그렇게 했죠. GPT가 이론적으로 업무 속도를 2배 이상 높일 수 있으면 노출된 직업이라고 분류한 겁니다. 엔트로픽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클로드를 통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측정한 겁니다. 그것도 단순 보조가 아니라 자동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업무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가 이겁니다. 컴퓨터와 수학 관련 직종에서 이론적으로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94%입니다. 거의 전부예요. 그런데 실제로 AI가 커버하고 있는 영역은 33%입니다. 이론의 3분의 1 수준. 이 간극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올해만 얼마를 투자합니까? 메타가 AI 인프라에 쏟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 모든 밸류에이션은 AI가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의 현실화율이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AI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적 TAM의 가격을 매겼는데 실제 침투율은 그 3분의 1이니까요. 멀티플 조정이 와야 한다. 낙관적으로 보면 아직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AI의 경제적 침투가 이제 겨우 초기 단계라는 거죠. 성장 여력이 그만큼 크다. S커브의 초입부에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해석 모두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33%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고 있느냐? 엔트로픽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노출도를 보인 직종 3개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75%, 고객 서비스 담당자, 데이터 입력 담당자 67%. 이 세 직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지금 사스 기업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프로그래머는 GitHub 코파일럿이 먹고 있는 시장이고, 고객 서비스는 세일즈포스와 젠데스크의 핵심 시장이고, 데이터 입력은 UiPath 같은 RPA 기업들의 밥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AI 분석에서 빠져있는 관점입니다.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뺐느냐 마느냐, 이건 사실 투자 관점에서 1차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고객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 상담원의 일자리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상담원을 관리하기 위해 쓰던 소프트웨어 시트도 줄어듭니다. CRM 시스템의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헬프데스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수가 줄어들고, 교육 플랫폼의 수요가 줄어들고, 성과 관리 도구의 시트가 줄어듭니다.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주니어 개발자 1명분의 코드를 작성해주면 그 개발자가 쓰던 지라 시트, 컴플런스 시트, 슬랙 시트, 기터브 시트가 필요 없어집니다. 한 명의 인간이 줄어들 때 함께 줄어드는 소프트웨어 시트 수가 평균 5개에서 10개입니다. 이게 지금 사스 섹터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시트 기반 과금 모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 수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드는 환경에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에이전트 포스를 보십시오. 세일즈포스가 AI 에이전트를 밀고 있는데 이건 자기 고객사의 인력을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고객사의 인력이 줄면 세일즈포스 시트 수도 줄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일즈포스는 에이전트 기반 과금, 즉 AI 에이전트 건수당 과금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환이 매끄럽게 갈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엔트로픽의 33%라는 숫자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선행 지표이기도 합니다. 노동시장의 33%가 AI로 커버되고 있다면 그 33%를 지원하던 소프트웨어 시장도 33%의 구조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스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스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 재평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33%가 50%가 되고 70%가 되면 그 압력은 비례해서 커집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진짜 불편한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실업률이 아닙니다. 22세에서 25세 사이 젊은 노동자의 채용 감소입니다. 엔트로픽이 CPS, 그러니까 미국의 경상인구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더니요. AI 고노출 직종에 새로 취업하는 젊은 노동자의 비율이 2024년부터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노출 직종은 월 2%로 안정적인데 고노출 직종 진입률은 약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챗GPT 출시 이후 기간을 평균 내면 약 14% 감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걸 젊은 층의 고용 불안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읽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신호다, 청년 실업이 우려된다, 이런 프레임이죠. 저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이건 기업의 AI ROI가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뭡니까?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퇴직금, 법적 리스크, 조직 사기 저하, 노조 이슈, 특히 대기업은 쉽게 해고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신규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자연 감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신규 채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주니어 포지션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니어가 하던 일이 뭡니까? 기초적인 코드 작성, 데이터 정리, 1차 고객 응대, 보고서 초안 작성, 리서치 정리, 이 업무들이 정확히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클로드나 GPT에게 시키면 몇 분 만에 끝나는 일들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니어 개발자 한 명 연봉이 미국 기준으로 7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입니다. 복리후생 포함하면 12만에서 15만 달러. 여기에 오피스 공간, 장비, 교육 비용, 매니저의 관리 시간까지 합치면 한 명당 총 비용이 20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반면에 AI 코딩 도구는 얼마입니까? 기터브 코파일럿이 월 19달러, 연간 228달러입니다. 클로드 프로가 월 20달러. 엔터프라이즈 요금을 적용해도 연간 수천 달러 수준입니다. 20만 달러대 수천 달러. 이 비용 차이를 보면서 신규 주니어를 뽑겠습니까? 물론 AI가 주니어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5명 뽑을 걸 3명만 뽑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기업은 당연히 3명만 뽑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확인된다는 건 기업들이 실제로 AI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시장에서 AI 투자자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AI 카펙스가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빅테크가 수백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는데 기업 고객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쓰는가? 쓴다면 ROI가 나오는가? 이른바 AI 카펙스 회수 우려입니다. 젊은 층 채용 감소는 비록 부정적인 사회적 신호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AI 도입이 실제로 비용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긍정적 검증입니다. 기업들이 AI에 돈을 쓰면서 동시에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면 AI 카펙스의 ROI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빅테크의 AI 투자가 과잉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입장에서 AI 도입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면 AI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의사는 유지됩니다. 지불 의사가 유지되면 빅테크의 AI 매출도 유지됩니다. 매출이 유지되면 카펙스 회수가 됩니다. 이 인과 고리의 첫 번째 링크, 즉 기업들이 AI로 실제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청년 채용 감소 데이터인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 초기 신호입니다. 통계적 유의성도 경계선 수준이고 대안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젊은이들이 다른 직종으로 갔을 수도 있고 대학원에 갔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방향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엔트로픽 보고서가 보여준 직종별 노출 패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가장 높은 노출을 보인 직종이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 칼라입니다. AI 고노출 그룹은 비노출 그룹에 비해서 평균 소득이 47% 높고 대학원 학위 보유율은 4배이고 여성 비율이 16%포인트 높습니다. 이건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에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미국 도심 오피스 부동산입니다. 화이트 칼라 전문직의 고용이 구조적으로 둔화되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자산이 오피스 부동산입니다.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로 이미 타격을 받은 오피스 시장이 AI로 인한 화이트 칼라 축소라는 두 번째 구조적 역풍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관찰이 하나 있습니다. 재택이 가능한 직종이 곧 AI에 노출된 직종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재택도 가능하고 같은 이유로 AI가 대체하기도 쉬운 겁니다. 같은 직종이 두 가지 구조적 변화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오피스 리츠에 대한 장기적 하방 압력입니다.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로 부동산이 반등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오피스 수요의 회복 상한선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영향은 고급 소비재 시장으로 갑니다. 화이트 칼라 전문직은 미국 소비의 핵심 계층입니다. 미국 GDP의 70%가 소비인데 그 소비의 상당 부분을 이 계층이 담당합니다. 이들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면 럭셔리 소비재, 프리미엄 외식, 고급 주거 시장에 수요 둔화가 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실업률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채용이 계속되고 3년, 5년이 지나면서 자연 감소가 누적되면 이 계층의 소비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LVMH, 에르메스, 리치먼트 같은 럭셔리 기업들의 미국 매출 성장률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섹터입니다. 이건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엔트로픽 보고서에서도 향후 연구 방향으로 언급했는데 최근 졸업자들이 AI 고노출 분야의 학위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컴퓨터 과학 전공의 투자 대비 수익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는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4년간의 등록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전공이었죠. 그런데 주니어 개발자 채용이 줄어들면 이 방정식이 흔들립니다. 이미 미국의 코딩 부트캠프 시장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 단기 코딩 교육으로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하던 부트캠프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코딩은 AI가 해주는데 3개월짜리 코딩 교육의 가치가 뭡니까? 장기적으로 이건 대학 교육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코세라, 유데미 같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프로그래밍 코스 수요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봐야 합니다. AI 노출도가 제로인 직종은 뭡니까? 요리사, 정비사, 안전요원, 바텐더, 설거지 담당, 물리적 서비스업입니다. 이 직종들의 상대적 희소성은 올라갑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서비스의 프리미엄이 커진다는 뜻이죠. 이미 미국에서 블루칼라 임금 상승률이 화이트 칼라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작된 이 추세가 AI로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AI 시대의 가장 방어적인 소비 섹터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영역일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호스피탈리티, 피트니스, 뷰티, 건강관리,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좀 멀리 보는 이야기입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전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혁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피해 계층에서 나왔습니다.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은 공장 노동자들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AI의 피해 계층은 화이트 칼라 전문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정치적 발언력이 크고 미디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이건 AI 규제의 정치적 동력이 이전의 어떤 기술혁명보다 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오프쇼어링 반대보다 화이트 칼라 전문직에게 AI 규제 요구가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AI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정치적 역학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이 보고서 자체를 투자자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엔트로픽 보고서에서 한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지금 세팅하는 이유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기준선을 잡아두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곰씹어 보십시오. AI를 만드는 회사가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때 미리 측정 체계를 만들어 두겠다고 합니다. 왜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미리 준비하는 것, 좋은 해석입니다. 엔트로픽은 실제로 안전을 강조하는 기업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이건 규제 대비입니다.
AI 규제가 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AI법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도 여러 주에서 AI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영향이 가시화되면 연방 차원에서도 정치권이 움직입니다. 그때 AI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사후적으로 AI가 일자리를 파괴했다는 프레이밍이 씌워지는 겁니다. 페이스북이 러시아 선거 개입 스캔들에서 겪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미리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나중에 규제 논의가 시작되면 우리는 처음부터 측정하고 있었다. 실업률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우리가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서 대응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엔트로픽은 이 보고서에서 부정적 데이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층 채용 감소라는 불편한 결과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량 실업은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세련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기업들의 규제 리스크를 평가할 때 이런 선제적 연구 활동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결국 옵니다. 그게 2년 뒤든 5년 뒤든. 그때 엔트로픽은 수년치 데이터를 들고 있을 겁니다. 오픈 AI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런 준비 없는 AI 기업들은 정치적 프레이밍에 취약해집니다. AI 기업 간 규제 대응 역량의 차이, 이건 지금 시장이 거의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본격화되면 이 차이가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산업을 보십시오. 규제 대응을 잘한 필립 모리스와 못한 기업들의 주가 궤적이 얼마나 다릅니까? 자,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관점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측정한 건 클로드 하나의 이 사용 데이터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코파일럿, 기업 내부 AI 모델까지 합치면 실제 AI 침투율은 이것보다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연구 데이터는 에이전틱 AI 이전의 세상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AI 에이전트 시스템. 사람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스템이 보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사람이 클로드에게 물어보고 답을 받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적용합니다. 이건 증강 오그멘테이션입니다.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죠. 에이전틱 AI는 다릅니다. AI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객 이메일을 읽고 분류하고 응답 초안을 쓰고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스케줄링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요. 이건 증강이 아니라 자동화, 오토메이션입니다. 엔트로픽의 지표에서 자동화 사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동화가 일자리 대체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33%는 주로 증강 위주의 사용 데이터입니다. 에이전틱 AI가 보편화되면 자동화 비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33%가 50%가 되고 70%가 되는 게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그래머 업무 커버리지가 GPT-4 출시 후 3년 만에 75%까지 왔습니다. 에이전틱 AI 시대에는 다른 직종들도 이 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 타이밍에 직결됩니다. AI 투자의 수혜주와 피해주를 나누는 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이건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부분입니다.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건 역설적으로 과거의 사례입니다. 엔트로픽이 보고서 서두에서 솔직하게 인정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 변화에 노동시장 영향을 예측하려던 시도들이 대부분 빗나갔다는 겁니다. 2009년에 미국 일자리의 25%가 오프쇼어링에 취약하다는 유명한 연구가 있었는데 10년 뒤에 보니 그 직업들 대부분이 멀쩡했습니다. 정부의 직업 성장 전망도 과거 추세를 단순 연장하는 것보다 별로 나은 게 없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AI에 대한 극단적 예측이 양쪽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쪽과 AI는 별거 아니라는 쪽, 양쪽 다 역사적으로 빗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실은 대부분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정확히 어딘지를 파악하는 게 투자에서 초과 수익을 만드는 원천입니다. 엔트로픽의 33%라는 숫자, 이론의 3분의 1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이 데이터 포인트, 이게 지금 현실이 있는 위치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저는 봅니다. 33%면은 버블이라고 하기엔 이미 상당한 실질적 침투가 일어나고 있고 혁명이라고 하기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시장은 이 애매한 상태를 싫어합니다. 시장은 스토리를 좋아하고 확실한 내러티브를 좋아합니다. AI 혁명이다? 아니면 AI 버블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 사이에 있고 현실에 기반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하겠습니다.
엔트로픽의 보고서가 보여준 33%라는 숫자. 이론 대비 3분의 1의 현실화율. 이건 AI 투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이 33%는 사람의 일자리만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존 소프트웨어의 시장도 함께 잠식하고 있습니다. 사스 섹터의 시트 기반 과금 모델이 구조적 압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젊은 층 채용 감소는 사회적으로는 우려스럽지만 뒤집어 보면 기업의 AI ROI가 실현되고 있다는 투자 검증 신호이기도 합니다. AI 카펙스 회수 우려를 일부 해소해주는 데이터예요. 동시에 화이트 칼라가 먼저 노출되는 이 전례 없는 패턴은 오피스 부동산, 럭셔리 소비재, 교육 섹터의 장기적 구조 변화를 예고합니다. 물리적 서비스업은 오히려 역설적 수혜자가 될 수 있고요. 엔트로픽이 이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 자체가 규제 대비 전략이라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AI 기업 간 규제 대응력 차이는 아직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리고 에이전틱 AI의 보급은 33%에서 70%로 가는 속도를 극적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건 수혜주와 피해주가 갈리는 타이밍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잊지 마십시오. 극단적 예측은 양쪽 다 빗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그 사이에 있고 33%라는 숫자가 지금 그 위치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량 실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구조 전환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전환의 방향은 역사상 어떤 기술 혁명과도 다릅니다. 고학력, 고소득, 화이트 칼라가 먼저입니다. 이건 소비 패턴을, 부동산 시장을, 교육 시장을, 정치 지형을 바꿉니다. 공포에 팔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변화를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33%는 시작점입니다. 이 숫자가 50%가 되고 70%가 되는 그 경로 위에서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립니다. 그 경로를 데이터로 추적하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